중국이 이렇게 돈을 쓰면서 투자하는 게 또 하필 첨단 기술 쪽으로 그렇죠. AI 맞서는 이런 쪽에 돈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러면 뭔가 중국 기술주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으면서 이 난감한 상황이 더 오래 가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들거든요. 이게 펀더멘탈하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 주식, 미국 예외주의. 지금 미국 주식이 약간 꺾어지고 매그니피선트 세븐이 조정을 받고 지금 매그니피선트 세븐은 지난 13일까지는 7개 주식 모두가 다 최소 고점에서 20%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라고 보면 이거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딥식이다. 라는 얘기들이 딥식이 있어요. 족발한 딥식이 뭘 때렸냐면 앞으로 AI 세상은 미국이야. 미국 위주로 다 움직이고 미국밖에 얘네들의 기술 어떤 우위, 기술 독점은 앞으로 진짜 너무 굳어질 거야. 그리고 미국이 생산성부터 모든 클라우드부터 모든 걸 다 갖고 있고 앞으로 잘 나갈 거야라고 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비슷한 걸 만들어내니까 짝퉁이더라도 비슷한 걸 만들어내니까 네. 이런 걸 만들었네 하니까 진짜 에이전트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에이전트 능력도 대단하고 이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여기에 대한 독점적인 프리미엄을 줬다가 그 프리미엄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독점적인 AI 프리미엄이 여기서 빠지고 이거는 확산되겠구나. 중국에도 있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거는 경쟁이지. 그동안은 독점으로 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경쟁 시장이구나. 라면서 그러면 독점 시장과 경쟁 시장의 마진은 다릅니다. 여기는 높고요. 여기는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경쟁하면 낮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ROI 문제 이런 거에 의한 기대가 떨어지면서 지금 마이그니피선트 세븐이 그렇게 빠졌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는 거죠. 중국에서 또 흥미로운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화웨이가 PC에 그 OS 완전 독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예 안 쓰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물론 그렇게 OS 독립을 오랫동안 화웨이가 준비하고 있기는 했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상황이 확실히 그 시기를 앞당겼겠죠. 물론 그렇다고 뭐 화웨이 OS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대체하고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처럼 이제 뭔가 미국이 다 먹을 것 같았던 파일을 어느 정도는 빼앗길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시장이 직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중국을 가보면 중국이 앞으로 당분간은 이 기술 쪽에서 앞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한 해 공대 졸업생이 몇백만 명이 나와요. 몇백만 명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지금 공대 다 의대 가고 뭐 이런 것만 하지. 공대는 가지도 않죠. 공대는 저 밑에 있잖아요. 억지로 대학 가는 수준이고 그리고 사실 그 공대나 이런 데 가보면 외국인들도 많고요.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더 오히려 많고 중국에서 대학 못 들어가서 이제 오는 사람들 많고요. 미국도 공대를 가보면요. 사실 인도 사람, 중국 사람 이런 사람이 다수 굉장히 많아요. 아시안 뭐 이런 사람이 많지 백인들 뭐 이런 사람 거의 없거든요.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그 어려운 공학을 왜 합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이 붙어서 개발하면 못 개발할 게 없잖아요.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이런 거더라고요. 인텔의 CEO가 이제 리부탄, 네. 차이니스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원래 말레이시아 출신 차이니스긴 하지만 어쨌든 차이니스예요. 이 화교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하고요. 다들 여전히 특히 이 사람은 이 중국의 반도체, 중국 본토 반도체 그동안 이제 벤처 투자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중국 반도체 회사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 미 의회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번에 안 되다가 워낙 인텔이 어렵고 지금 인텔을 팔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어디에 팔아야 됩니까? TSMC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럼 TSMC하고 말이 잘 통하는 차이니스끼리. 그래서 이제 리부탄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로이터에서 뉴스가 나왔죠. 독점. 이 단독이라면서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TSMC에서 엔비디아와 AMD와 브로드컴을 불러가지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인텔을 우리가 나눠 먹자. 뭐 어떤 협정을 하자.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죠. 근데 인텔 그 5개 회사의 특징이 다 중국 사람이고요. 그 중에 3사람이 중국 푸젠성, 복건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TSMC의 웨이저저 CEO. 그 다음에 엔비디아, 젠슨 왕, 그리고 리사수 AMD, 그리고 브로드컴의 혹탄, 그리고 이번에 특히 팔아야 될 인텔도 리부탄 씨가 딱 들어갔거든요. 이 사람들 다 화교 네트워크 다 뭉쳐있는 사람들이고요. 결국은, 그리고 지금 이 제조업이 결국은 대만과 중국으로 지금 반도체가 다 갔잖아요. 결국 이 사람들이 앞으로 반도체를 다 먹을 겁니다.
근데 이 세상. 저는 동의하지 않는 것이 결국은 그 TSMC가 그 인텔을 가져오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들의 의지라기보다는 이제 인텔 살리기에 이제 약간 미국 정부의 푸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뭐 그 사람들이 화교 출신이라고 해도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그 공급망이 뭐 대만 것이든 중국 것이든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그걸 미국으로 옮겨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물론 그들의 피가 화교일지언정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은 그게 미국한테 좋은 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구조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칩 산업은 반도체 산업은 지금 설계가 있고요. 이 설계 쪽이 있고 그다음에 파운더리가 있는 거죠. 이 두 개로 나눠 있고 이제 메모리가 우리나라에 따로 있고 이렇게 있는 건데 인텔에서 지금 파운더리를 떼내자. 그거를 TSMC가 맡아라. 네가 잘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쪽을 가져가면 인텔은 이제 설계 회사로 남는 거예요. 그럼 인텔은 어디에 맡기겠어요? TSMC에 이제 발주를 주는 회사가 되는 거고 AMD도 마찬가지고 뭐 엔비디아도 당연히 지금 그랬던 거고 그리고 퀄컴도 거기에 끼겠죠. 뭐 이런 회사 미국계 회사들이 이제 디자인만 하는 회사들이 다 TSMC 고객이 되는 거고 TSMC가 결국은 모든 제조를 다 맡고 디자인들은 다 중국계 CEO가 갖고 있는 미국계 회사들 이런 쪽이 다 맞는 이런 국제적인 협업 구조가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한 거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소외될 그렇죠. 거라는 한국이 소외된다. 완전히 소외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칩이나 디자인이나 어떤 제조 쪽에서 우리가 더 이상 기술력을 하지 못하면 왕따가 될 수가 있고요. 그쪽 중국계 네트워크에서 갖고 있는 제조와 디자인 쪽에서 우리는 혼자 떨어져 나가는 이상한 구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뭐 미국이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는 아니에요. 미국은 상관이 없어요. 미국은 어차피 자기 땅에서 다 비즈니스를 그렇죠. 하게 미국은 되니까. 지금 완전히 공급망 그리고 보니까 TSMC를 갖고 오려면 이제 중국계랑 해서 말 잘 통해서 하게 하는 게 낫겠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TSMC가 인수한 인텔 파운더리 공장에서 계속해서 엔비디아나 이런 데서 하면 좋잖아요. 예. 그런 구조로 지금 전체 이 칩 산업의 구도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중국계 네트워크에서 디자인과 전 세계죠. 뿌려져 있기는 전 세계에 뿌려져 있지만 디자인과 제조를 다 맞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전쟁이 이렇게 격화되는 와중에 생각보다 이 두 기업, 네 기업이죠. 이 기업들이 다 엮여서 성장할 기회들, 미국에도 먹고 중국에서도 먹고 그리고 뭐 이런 기회들이 투자자들에게는 여러 좋은 소재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걱정이 또 크긴 합니다. 사실 메모리만으로 커서 더 뭐 하겠느냐 이런 걱정들도 좀 있는데 그 다음이 안 보이니까요. 근데 메모리 산업을 제가 보면 예전에 메모리 산업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망했거든요. 망했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간 기업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내려온 기업이 잘 다시 못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규모의 경제를 장악한 회사가 제가 애플이 이번 주에 많이 떨어졌거든요. 계속 떨어졌는데 애플이 이제 시리 업데이트 시리가 아니라 그게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이죠. 그쵸.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을 이제 AI화 하는 거죠. 그걸 애플 아이폰 16에 넣겠다고 하다가 안 되겠다. 다음 OS로 그러니까 1년 늦추는 1년 거죠. 연기한 거죠. 1년 늦추었는데 그것도 그냥 이렇게 공식 발표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 넣겠다고는 엄청나게 막 팀쿡 이렇게 하다가 늦추겠다고 하는 거는 금요일 밤에 언론을 통해서 슬쩍 나오는 그런 이상한 방식을 취하면서 지금 애플에 대한 믿음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차라리 팀쿡이 저렇게 하니까 그나마 삼성한테 유리하다. 이쪽에 있어서는 모바일에 있어서는 그나마 덜 죽고 있다. 반도체 쪽은 지금 완전 엉망인데 모바일까지도 엉망이면 안 되는데 그나마 애플이 못 해주고 있어서 다행이라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지금. 제가 그저께 그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는데 옆에 아주머니 두 분이 이제 막 너 핸드폰이 너무 좋다. 뭐 어디 거야? 화질이 왜 이렇게 좋아? 하는데 갤럭시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나 한국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근데 제가 슬픈 거는 제가 이런 문명을 사실은 2014년에 제가 여기 미국 대학에 연수를 왔었어요. 그 대학에 연수를 와서 보고 나서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삼성을 출입하다가 연수 왔다가 다시 삼성을 출입하러 이제 한국에 갔는데 그때 삼성 그 CEO들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대학에서 보니까 수업을 이제 들어가잖아요. 저 빼놓고는 다 모든 대학생들이 다 애플을 쓰고 있어요. 그것도 맥북과 아이폰과 이런 뭐 클라우드와 아이팟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쓰고 있고 선생들도
교수님들도 그걸로 숙제를 내주고 그걸로 소통하고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왕따인 거죠. 이게 네트워크에서 빠지는. 그러니까 뭐 메시지 프롬 아이폰 이게 다 날라오잖아요. 요즘은 그 저기잖아요. 그 말풍선 색깔이 다르니까 왕따 당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느낀 거는 가끔 갤럭시 쓰는 사람이 있었죠, 대학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유색인종. 나이 든 사람. 교수님 중에 나이 든 사람. 그쵸. 그러니까 젊고 백인이고 교육 수준이 높고 잘 살수록 다 아이폰을 쓰고 있더라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유색인종,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만 갤럭시를 쓰는 이런 상황이 그때부터 제가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그걸 말했더니 이미 삼성 사람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쵸, 알고 네, 있죠. 알고 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벗을 수 있는지가 정말 힘든 건데. 그래서 그나마 애플이 좀 후지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다행인 거죠. 근데 이제 너무 최근에 애플 주가가 떨어지니까 뭐 블룸버그 같은 기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 흘렸죠. 뭐 그거만. 에어팟에다 이제 실시간 번역 기능을 어제 탑재한다. 나왔죠. 뭐 이제 그랬는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 물론 굉장히 좋은 기능이지만 결국은 AI, 이 시리를 통한 AI 이 경험을 그렇게 홍보를 했던 것을 도대체 언제 가져오느냐가 핵심인 건데, 제가 재밌게 봤던 인터뷰는 존 그루버라고 하는 이제 애플에 굉장히 오래전부터 투자를 했던 사람이자 이제 애플 코멘테이터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는데, 애플의 성공 비결은 이제까지 굉장히 약속은 낮게 보수적으로 하고 딜리버는 굉장히 크게 하는, 이제 조용히 있다가 짠, 이것이 애플의 성공 비결이었는데 원모어 띵으로 하는 지금 마케팅이죠. 팀쿡은 반대로 AI 막 엄청나 막 이러다가 오히려 지금 1년 연기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애플이 지금 이제까지 성공해온 비결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 비전 이런 얘기를 프로도 하더라고요. 사라졌어요. 비전 프로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비전 프로가 있을지. 비전 프로 같은 제품에서 혁신을 기대했다가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는 어떤 마진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애플이 한계가 좀 온 것 같기는 해요. 관세가 워낙 이제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체 칩이 뛰어나다고는 해도 이걸 좀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시장의 의문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어떻게, 물론 칩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M4 칩도 이번에 새로 에어 제품에도 들어가 있고, 또 그리고 결국에는 온디바이스로 AI를 작동하기 위한 일체화된 그런 구조에서는 애플만한 또 구조를 가진 회사들이 없기는 해요. 애플이 망할 거라고는 그런 누구도 건 아니죠. 생각하지 네, 전혀 않지만은, 그리고 또 이제 애플 또 자사주의 매직이 이제 또 발동할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올라오겠죠. 당연히 올라오겠지만 이제 그냥 이제까지 애플의 그 엄청난 아우라가 조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혁신으로 그쵸? 더해졌던 아우라는 없어졌고, 사실 애플의 이 압도적인 생태계는 앞으로도 상당히 이걸 무너뜨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저도 뭐 갤럭시를 쓰기는 하지만 뭐 태블릿이나 에어팟은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애플의 그 감성, 이거를 뭐 넘어서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생태계의 강점이라거나 말씀하신 뭐 지금 최근에 칩까지 이제 굉장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점들은 뭐 나름의 진전인데, 결국 반도체 애플 전 가격에 전문가로서. 있어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관세 문제. 이게 지금 관세들이 보면 다 예외 없이 가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 예외 없어라고 얘기하고 예외 없이 가는데 애플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관세가 들어가면서 각종 관세, 내용물 관세까지 막 다 들어갔기 때문에 알루미늄 막 이런 걸 만들고 그리고 다 관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경기가 둔화되면서 가격은 높아지면 수요가 얼마나 나올 거냐. 그러면 그걸 못 올리면 어떻게 되죠? 마진이 떨어지는 거죠. 애플은 특징이 뭡니까? 높은 마진을 가진 기업인데 그 마진이 떨어지면 그만큼 굉장히 타격을, 주가의 어떤 멀티플을 덜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지금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앞으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골드만삭스가 애플 목표 주가 그래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앞으로 뭐 침체가 오거나 경기 둔화가 온다고 해서 애플 쓰던 사람들이 샤오미 안 쓴다. 어차피 그래도 애플은 계속 애플 쓴다. 근데 5년 쓰죠. 애플 아니 뭐 저는 지표가 아니잖아요. 저는 바꾸지는 못할 것 같은데, 저의 생각은
이 팀 쿡이란 사람을 언제까지 애플이 믿어줄 거냐. 이 마진을 뽑아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분이 혁신을 하는 시기는 확실히 놓쳤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진행하느라 말을 많이 안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런 혁신은 메타가 가져가고 있고 이 주도권이 그냥 OS 차이 때문에 빨리 못 넘어오는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이에 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애플은 어느 경영자로 후임자로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게 다음에 진짜 모멘텀인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팀 쿡은 혁신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품 프로덕트를 개발하던 사람이 아니라 SCM, 즉 공급망 관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급망을 쪼아서 마진을 높이는 그 전문가였죠. 그런데 지금 공급망이 다 지금 관세로 엉망이 되고 있는 거라 팀 쿡의 제 어떤 이 전문성? 특기가 이제 발휘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저는 애플에 대해서 사실 그 AI, 그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해 연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삼성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삼성도 HBM이 AI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HBM을 당연히 열심히 개발을 했을 텐데 1등에서 돈을 많이 퍼들여서 애플도 당연히 그 많은 사람을 갖고 그 많은 돈을 퍼들이고 있는데 AI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전혀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와 미래를 하나도 보지를 못했구나. 그런 생각에서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거죠. 네, 자, 애플 얘기는 이 정도 하시고 저희 많은 투자자들이 좋아하시는 테슬라 얘기를 조금 더 넘어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난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 미디어 트루소셜에서 얘기를 직접 하고 나서 울트라 레드 색상의 테슬라 모델 S를 구매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테슬라가 잠깐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한데 불안한 감정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너무나 많은 레버리지들이 쌓여 있어서 이걸 좀 덜고 가기 전까지는 오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두 번째로 보면 정치적인 선택을 결국 강화한 셈이 됐기 때문에 이게 장고 끝에 악수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사실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일단 그거를 본인이 이것 좀 해주세요 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그날 그 기자회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백악관 정원에서 한 걸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오히려 이제 일론 머스크는 대통령님의 이 비전에 동의하여 앞으로 2년간 이 테슬라의 미국 생산량을 2배 늘리겠습니다만 얘기했더니 오히려 트럼프가 말 그거 좀 있잖아. 더해. 아니 너 그 스티어링 휠하고 뭐 그거 없는 그거 거 있잖아. 한다며 막 로보택시 얘기 좀 해. 막 이러니까 굉장히 수줍게 로보택시다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뭐 일론 머스크가 진짜로 이 트럼프가 나에게 그는 무엇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뭔지 사실 그것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 그런 내막을 다 떠나서 그 자체가 그렇게 뭐 테슬라의 주가에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테슬라의 주주들의 불만은 뭐 일론 머스크의 뭐 그 신념을 떠나서 좀 테슬라에만 집중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주들의 불만이자 주가 하락의 한 가지 요인인데 거기서 또 이제 트럼프와 같이 짝짝꿍 하고 있는 것이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또 뭐 나치 히틀러가 뭐 그렇게 학살을 한 건 아니다 뭐 이런 리트윗을 했죠. 네. 게시물을 리트윗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유럽에서는 점점 더 반감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데 이거를 글쎄요. 돌이키려면 결국은 도지 업무가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도지 업무가 끝난다고 해서 이게 돌이켜질 것 같지가 않아요. 워낙 많은 지금 정치적인 성향을 너무 많이 극단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불안하게 느낀 거는 마코 루비오하고 싸웠잖아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안 싸웠어요. 둘이 싸웠는데 마코 루비오를 먼저 루비오가 화낸 게 아니라 너 왜 국무부는 왜 주조정 안 하냐면서 이제 마코 루비오를 격분을 시켰다고 하는데 이 마코 루비오는 그냥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 대권 주자예요. 이 사람은 언제든 대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고요. 강성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국무장관이 장관 중에서는 가장 최고예요. 대통령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루비오가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차기 대통령한테도 찍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폴란드 외무장관한테도 너 조용히 해, 스몰맨. 뭐 이런 것들도 나는 이거 왜 이런 걸 할까? 그리고 테슬라에 집중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백악관에 조그만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그 일론 머스크 집무실에 게임용 장비가 다 들어갔다고 그 뉴스가 조그맣게 나왔어요. 이게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게임용이 진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원래 일론 머스크는 디아블로. 도대체 잠을 언제 자는지 모를 정도로 그 게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게임 하면서 좀 생각을 정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테슬라만 아닙니다만은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약간 모순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이제 정리하자면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인 것 같고, 테슬라는 숫자로 너무 평가들을 다 이미 해놓은 상태에서 이걸 못 맞추니까 주가가 하락하는 게 사실 논리상 맞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델 Y를 찍어내서 못 팔고 있는 거. 요거가 안 되니까 정치 이슈가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BYD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주주들에게 가장 이런 정치적 이런 거는 뭐 언젠가는 조용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BYD는 조용해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싼 가격에 테슬라 절반 가격의 차량이 이제 자율주행 기능도 갖추고 그러고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뭐 자율주행 실험을 하면서 사람 죽었다는 뉴스도 없잖아요. 그건 분명히 죽었겠지만 뉴스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험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런 실험을 거쳐서 이제 전 세계에 팔면 그리고 지금 막 팔리고 있거든요. BYD는 판매량이 막 이렇게 뛰고 있으니까 중국 맞아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 유럽이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과연 반값 테슬라인데 근데 저는 반값 테슬라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 자율주행 기능이 이 테슬라가 지금 FSD를 구축해온 것들이 일단은 카메라만 가지고 이제 해온 것 그리고 어쨌든 지금까지 쌓아온 엄청난 실주행 데이터를 레이더 기반과 실주행 데이터가 압도적으로 부족한 중국 차들이 우리나라도 많이 포함입니다. 부족하다니까. 물론, 근데 이제 그 하드웨어에 굉장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구조이거든요. 현재 테슬라를 제외한 자율주행 이 소프트웨어. 테슬라도 결정적인 지금 항상 저 시각 센서 위주로만 하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깜깜한 아니라니까요. 날, 깜깜하고 어두운 날 갑자기 어디 들어오면 그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둡고 그거는 이제 깜깜할 때. 그거는 그리고 막 악천후가 있을 때. 아니 진짜 그거 카메라로 봐도 우리가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 그거는 그 이야기는 거의 지금 한 2, 3년 된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거를 테슬라에서 이제 초반에 투자했던 누구죠? 초반이잖아요. 아니요. 테슬라 초기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거를 진짜 왜냐하면 이게 사람 생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사고가 나면 안 되는 쪽으로 만들어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차원에서 그래서 보험까지 드는데 보험 차원에서 라이더 같은 거를 달아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워낙 고집을 한다.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만이 답이 어딨냐. 그거 좋다. 그 기술 앞선 것 뛰어난데 거기에 라이더도 달자. 그리고 안 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카메라와 라이다 대결은 저희가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 네, 저희가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건 뭐 라이다가 좋냐, 뭐 카메라가 좋냐 이게 그렇죠. 이건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기술주의 바닥이 도대체 어디냐, 테슬라를 어디까지 믿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애플은 이제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 같고요. 이걸 약간만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근데 뭐 그 어떤 주식도 여러분 너무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 기술주의 바닥이 어디인지는 저도 궁금한데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기술주들이 적정 가치 정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내려온 것 같고 그런데 이 기술주의 특징은 성장이잖아요. 앞으로 큰 폭의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AI로 인한 그 큰 폭의 성장이 결국은 지금 가격에 반영돼 있잖아요. 그게 중국의 딥시크로 인해서 좀 줄었는데 이게 확인이 어쨌든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동안 투자했던 게 ROI로 돌아오는 게 적어도 올해 말 4분기 뭐 이 정도에는 이게 계속 꾸준히 높아지고요. 그리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안 돌아온다. 이러면 AI도 AI가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생산성을 높이거나 어떤 마진으로 다시 거둘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닌 새로운 기술이긴 하지만 그런 막 혁신적으로 모든 거를 완전 몽땅 바꿔버리는 이런 기술은 아닐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AI의 이것이 AI가 버블인지 하이프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은 AI가 지금 그래서 끝났다. 기술주가 이제 AI를 테마로 한 기술주 랠리가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물론 말씀처럼
지금 기대가 AI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나 뭐 그것이 가져올 엄청난 혜택이 이만큼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약간 기대를 조정하는 과정일 수는 있어도 지금의 이 노이즈를 거치면은 결국은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 등장했듯이 또 뭐 이 자동차가 등장했듯이 인터넷이 등장했듯이 할 때 정도의 저는 변화라고 일단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또 챗GPT나 뭐 이런 LLM이라고 하는 건 사실 정말 시작에 불과할 텐데 앞으로 이것이 뭐 하드웨어로 어떻게 진화가 될지 뭐 그것도 굉장히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번 사고라도 나면은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AI가 물리적인 디바이스로 전환되는 거는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더딜 시간이 수가 걸릴 있어요. 거라고 네.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트레이드 자체가 저는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지금 빈난세 씨 말은 주가 움직임과 기술적으로 인한 펀더멘탈적인 어떤 우리 삶의 변화 이거를 두 개를 지금 헷갈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뭐든지 신기술이 나오면 이 가트너라는 데서 이제 테크놀로지 하이프 곡선을 만들었는데 그게 그런 거잖아요. 맨 처음에 나오면 와 이게 그렇게 세상을 해서. 바꿀 거야 하고 이게 치솟은 다음에 아니 그 기대는 너무 심했나 본데 하고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컨설레이션이 있죠. 컨설레이션과 컬렉션을 거쳐서 그러니까 조정과 어떤 뭐 망한 회사들이 생기고 그 회사들로 인해서 합병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그 가격이 떨어지면서 다시 주가가 살아나는 이런 곡선을 항상 겪어요. 이렇게 처음에 치솟고 내려갔다가 정상화되는. 그러니까 원래 시작부터 여기는 이렇게 되는 게 맞죠. 더 좋아지죠. 근데 중간에 주가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주가가 여긴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 이 근처에 있고 그거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깊을지 모르겠어요. 이 골짜기가. 하지만 좋을 거라는 건 저도 믿습니다. 저도 믿지만 이게 어딘가 우리가 아직 여기를 안 지났어요. 이 상황은 안 지났고 이번 AI는 이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될 거야. 그건 믿지 않아요. 아 그거는 네, 말도 안 시간이 되죠. 필요하긴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나름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글말을 사랑해 주시는 방법. 지금 당장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